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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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BGMC 따라하는 정수작업. 오늘은, 2018년 10월 2일, 2018년 10월 2일을 거꾸로 읽으면요. 2018, 102, 네, 그렇습니다. 어서오세요, 써니님. 안녕하세요, 써니님. 네, 요즘 써니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예. 네, 오늘 그럼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또 누구시죠, 이분이? 예, 어떤 분이 들어서 바로 나가셨어요. 당황하지 않고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요, 한 주간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네.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는 무엇일까요? 한번 볼게요. 짜잔! 네, 지난 한 주, 신촌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신촌에서 세계 규모의 스타트업 거리 축제가 있었습니다. IF 2018이라고 하는 행사고요. 예, 창업계 혁신 문화를 퍼뜨리는 동시에 스타트업과 대중의 접점을 넓히는 대규모 거리 축제가 있었습니다. 2018년 IF 2018이라는 전시 행사고요. 신촌 로터리 신촌 거리에서 약 450m 거리에서 스타트업들이 전시도 하고 일반인들과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각종 이벤트, 프로모션, 공연, 컨퍼런스가 있었고요. 되게 재밌었고요. 이게 매년 진행이 되는 행사인데요. 그 사진을 갖고 왔는데 이 사진 보면 무대도 있고요. 그죠? 무대에서 공연도 하고 많은 대학생, 특히 창업격들에 전시하다 보니 이제 곧 취직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었던 행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던 행사였고요. 보시면 이렇게 좋은 행사가 있습니다. 네, 또 창업컴퓨터 업데이트하라고 하네요. 다음 뉴스는요. 예. 지난 19일 날 한국 미디어 경영학회의 주최로 해외 사업자에 대한 세금 부과의 문제점이라는 세미나가 개최가 됐는데요. 이 세미나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사업하고 있는 외국사 해외 사업자 중에서 제일 큰 회사가 어디 있죠? 바로 구글이죠, 구글. 구글은 유튜브도 하고 있고, 구글도 하고 있는 이 구글이 올해 한국에서만 벌어진 매출이 최대 5조라고 합니다, 5조. 네이버보다 많이 벌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해외 사업하는 이 인터넷 사업자는 본사는 한국에 없잖아요, 그죠? 한국에는 지사만 있는 거고, 본사는 미국에 있다 보니 세금을 한국에 내는 게 아니고 미국에 내는 거죠. 그래서 실제 한국에서 돈을 벌어가고 있지만 세금은 한국에 내지 않고 있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더군다나 조금 버는 것도 아니고 5조라고 하는 엄청난 매출을 일으키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지 않다. 그래서 국내 콘텐츠 시장에 재투자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돈을 벌었으면 투자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회적인 책임을 피하고 있다고 이제 이 세미나에서 이제 발전하시는 교수님들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실제로 구글은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지만 실제로 한국에다가 투자하고 있지 않아요. 돈을 벌지만 투자하고 있는 거는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구글 같은 경우는 인터넷 사업자고, 인터넷은 서버는 미국에 있지만 한국에서 접속한다는 것 때문에 돈은 한국에서 벌지만 세금은 미국에서 낸다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요. 반대로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들이 외국에서 서비스를 하게 된다면요. 외국에 돈을 벌어오겠죠. 그죠? 우리나라 회사가 외국에서 돈을 벌어온다는 얘기는 뭐죠? 수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콘텐츠 수출하고 기술 수출하고 있는 건데, 인터넷 기업이 수출 기업이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많은 것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도 또 이제 지난 19일 날 같은 날이었죠. 그죠? 인터넷 기업 협회에서 이제 개최한 2018년도 팔탁 굿 인터넷 클럽 행사라고 하는 행사에서 얘기를 한 거죠. 오히려 구글 같은 외국 회사들은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만 세금을 내지 않고 있고, 오히려 한국 회사들은 외국 나가려고 그러면 규제가 너무 많죠. 오히려 규제가 많기 때문에 외국 기업인 뭐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데 경쟁하기가 너무 힘들다.
오히려 한국에서도 굉장히 힘들다. 이런 것들이 한국의 업체들이 기술력이 나쁘거나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규제가 더 역규제가 많다 이런 거죠. 한국의 인터넷 기업들은 규제가 많기 때문에 한국에 올바른 경쟁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의 인터넷 기업들이 인터넷 기업으로 한국에서 돈을 버는 뿐만 아니라 외국에 돈을 벌을 수 있는 수출기업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규제를 좀 더 많이 풀어줘야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다음은요. 예. 저도 집에서 인터넷 인공지능 스피커를 쓰고 있지만 요즘 스마트폰이나 이제 컴퓨터나 이런 데 통해서 인공지능 이용하는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인공지능을 왜 쓸까요? IT 자문기관 가르트너에서 2018년 1월부터 2월까지 한 달 동안 실시한 인공지능 AI 인식 설문조사를 했더니 결과가 뭐냐면 귀찮아서 시간과 돈을 아끼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쓴다라고 설문에 응답을 하신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세이브 타임, 두 번째가 세이브 머니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뭐죠? 좀 더 정보에 쉽게 접속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인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쓰는 이유는 좀 더 싸게, 좀 더 빠르게 접속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죠? 제가 키보드 입력하는 게 아니고 말로써 클로바 뭐 좀 해줘 라고 하면 뭐 카카오 프렌즈 뭐 좀 해줘, 구글 뭐 좀 해줘 이렇게 하면 바로바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빠르고 쉽게 정보를 접속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인공지능을 쓴다. 뭐 이런 응답을 하신 거죠.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점점 더 우리 주변에는 좀 더 쉽고 빠르게 쓸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공지능보다 빠르게 할 수 있거나 돈을 절약할 수 없다면 인공지능한테 밀려나겠죠. 그죠? 안타까운 미래 현실입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국내 포탈 이야기입니다. NHN 엔터라고 하는 NHN의 그 네이버의 계열사죠. 이 NHN 엔터테인먼트는 여행 박사의 지분을 77.6%를 확보했다고 28일 날 밝혔습니다. 지분을 78%를 확보했다는 얘기는 사실상 회사에 인수한 겁니다. 네이버가 NHN이 왜 여행회사를 인수했을까요? 요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최근에 52시간 근무제 같은 걸 도입을 하면서 여가 시간이 많이 생기고 여행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여행에 대한 니즈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NHN이 본 거죠. 그래서 여행 산업이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행사를 인수한 겁니다. 이제 NHN 엔터테인먼트는 여행 박사를 이용해서 각종 테마 상품을 접목해서 이용자가 맞춤 여행 상품을 제공하는 형태로 여행 시장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네요. 여행을 다녀야겠네요. 그죠? 돈을 벌어야 할 텐데 말이죠. 제가 작년인가 한번 소개했던 회사인데요. 클래스틱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클래스틱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그 학교와 선생님들 간의 소셜 플랫폼 커뮤니티죠. 선생님이 글을 남기고 학생들이 글을 남기고 하는 이런 소셜 플랫폼이죠. SNS인데 여기에 미슬초라고 하는 벤처캐피탈이 투자했습니다. 미슬초는요. 손정희 회장 아시죠? 손정희 일본의 손정희 회장이에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의 동생인 손태장 회장이 100% 개인 자본을 만든 회사고요. 이 회사가 투자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국의 에듀테크 교육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이 기업들이 시장성을 인정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플레싱은 한국 산업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의 직접 투자 받았는데 여기서 투자를 41억 원 정도 받으면서 약 66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치한 거죠. 예, 클래식이라는 회사가 처음에는 작년에 제가 소개할 때만 해도 이 회사가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분이 학교 선생님이잖아요. 그죠? 학교 선생님이 만든 그 사이트가 66억에 투자를 받으면서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이번에는 슈퍼 어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슈퍼 어썸이라고 하는 게임 회사인데요. 슈퍼 어썸이라는 게임 회사가 네이버 웹툰으로부터 투자받습니다. 네이버 웹툰. 네이버 웹툰은 네이버 웹툰을 하는 서비스죠. 예. 네이버 웹툰을 만드는 회사가 게임 개발사, 이제 게임 개발사에 투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이버 웹툰의 인기 웹툰을 활용한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겠다는 거죠. 네이버 웹툰에 나오는 인기 웹툰을 가지고 게임을 만들게 되면 웹툰을 보던 사람들이 쉽게 게임에 접속할 수 있겠다고 해서 게임 IP 게임을 이용해서 게임과 그 웹툰을 이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장 키워보겠다고 해서 네이버가 슈퍼 어썸이라고 하는 게임 개발사에 투자했습니다. 다음은요. 이번에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카카오가요. 예. 카카오 커머스라는 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예. 카카오의 다양한 서비스 중에 커머스, 쇼핑에 관련된 사업부만 분산시켜서 카카오 커머스라는 회사를 설립한다는 거죠. 본격적으로 쇼핑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쇼핑 커머스 사업을 갖다 확대해보고 싶어서 독립법인을 설립한다고 합니다. 카카오의 커머스 시장 기대해 볼만 하겠죠? 예. 또 카카오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그 커피빈 같은 데 가보면요. 카카오페이를 결제하면 원 플러스 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도 최근에 이제 그 다니는 곳에 커피빈에 가보면 카카오페이를 결제하면 원 플러스 한 달을 더 준다는 그런 광고 문구를 보고 급하게 카카오톡에다가 이 카카오톡에 있는 카카오페이에다가 충전해가지고 커피를 사서 두 잔을 사 먹던 적이 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카카오톡이 카카오페이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이벤트를 했더니 카카오페이 QR 결제, 그 QR코드 이용하는 결제하는 결제 가맹점만 10만 개가 넘었습니다. 작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10만 개 넘는 가맹점이 생기다 보니 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를 결제하게 되면 많은 이벤트 좋겠죠. 이벤트 행사 같은 거 좋기 때문에 한 달 만에 거래액이 2조입니다. 2조. 약 2조인데 이 거래를 했던 사람 중에 보니까 가장 많이 신청한 연령대는 30대가 가장 많았고요. 40대가 그 다음이고 20대가 50대 이렇게 돼서 거의 전 연령대에서 카카오페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카카오페이를 한번 써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커피숍 같은 데 가보면 핸드폰으로 결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점점 더 늘어나겠죠. 카카오페이를 결제하는 사람들이. 네. 중국에 하면 밀테페이로 결제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카카오페이가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만드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진을 찍으면 사진을 예쁘게 그 리서칭하는 어플 이용하시죠? 아, 이건 그게 아니구나. 아, 그 뷰티 사진 앱이 아니고 뷰티입니다. 뷰티. 뷰티 카테고리 있는 어플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쓰는 어플이 뭘까요? 1위는 화해라는 어플입니다. 화해. 화해가 뭐죠? 화장품을 이해하다. 예. 화장품을 비교 분석해주는 어플이잖아요. 그죠? 화장품의 성분을 보여주는 어플이라서 어떤 화장품이 어떤 성분이 들어있고 어떤 성분이 좋고 나쁘고 이런 것들을 서로 일반인들의 의견을 모아서 만든 그런 어플입니다. 예. 일종의 빅데이터죠. 그죠? 요즘 들어 화장품 살 때 이 화장품의 성분이 무엇인지를 매장 직원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화해 어플을 비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어플이 화해라는 어플이 있고요. 그게 1위네요. 그죠? 2위가 뷰티포인트. 예. 그리고 3위가 글로우픽. 예. 바비톡, 거울, 미미박스. 미미박스는 쇼핑몰이죠. 그죠? 지난주에 소개했잖아요. 그죠? 화장품 브랜드 만든, 가드아라는 화장품을 만든. 그리고 카카오 헤어샵도 뷰티 카테고리 들어가는 어플이네요. 그리고 헤어팟, 헤어핏, 헤어스타일 뭐 이런 것들. 예, 뷰티 관련 어플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그죠? 제가 아는 건 화해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은행 어플은 무엇을 쓸까요? 은행.
여러분들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 뱅킹 많이 하시죠? 스마트 뱅킹 어플은 어떤 것이 가장 많이 쓸까요? 1위가 농협입니다, 농협. 농협 뱅킹을 제일 많이 쓰네요, 그죠? 농협 스마트 뱅킹 제일 많이 쓰고요. 2위가 KB국민은행, 3위가 신한은행, 4위가 제가 주로 쓰는 카카오뱅크, 그리고 우리은행, KB 하나은행, 아유한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K뱅크까지. K뱅크도 인터넷 은행이죠, 예. 카카오뱅크보다 먼저 만들어졌는데 별로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은행 어플도 사용하고 있네요. 네. 제가 이제 작년에는 이제 중국 회사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올해는 제가 중국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있어요, 그죠? 올해 초까지 얘기했는데, 근데 그 중에 제가 제일 많이 했던 회사 얘기 중에 하나가 중국의 이제 커머스 기업이죠, 징동닷컴. 주로 제가 아마 중국의 징동닷컴이라는 회사가 드론을 이용한 택배, 드론 충전소 이런 거 만드는 걸로 뉴스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 징동닷컴이 한국에 사무실 오픈했습니다. 한국에 사무실 오픈했는데 이게 무엇일까요? 한국에서 물건을 팔겠다는 게 아니고 한국의 물건을 사다가 증동해서 중국에서 팔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동닷컴이 한국에 오피스를 오픈했는데 여기서 하는 일은 뭐냐면 한국에 있는 오피스 통해서 한국의 다양한 제품들을 증동닷컴의 고객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건 뭐죠? 한국의 제품들을 소싱해가지고 중국에서 팔겠다는 거죠. 이걸 왜 이런 걸 하냐면 증동닷컴은 해외 직구를 주로 하고 있는데 해외 직구를 통해서 한국 제품도 제일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무엇을 팔고 있냐면 식음료, 화장품, 주방용품, 컴퓨터 그리고 모바일 기기에 관한 수용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증동닷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직구 브랜드는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오리온, 오리온 식품이죠. 그리고 3위가 락앤락, 예, 가정 주방용품이죠. 그죠? 메디힐, 예, 화장품이죠. 화장품, 마스크팩. 그리고 4위가 5위가 농심입니다. 농심. 라면. 라면의 직구를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많이 찾아 먹어요. 예전에 꽤 오래전에 제가 중국에 한번 갔을 때 중국에서 이제 신라면을 먹어봤는데요. 신라면이 한국의 신라면하고 중국의 신라면이 달라요.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그걸 마시다 먹더라고요. 그 사람들.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에 제가 먹으려고 싸갔던 라면을 호텔에다가 저기 뭐죠? 호텔에다 팁 넣듯이 라면 하나 놔뒀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청소하시는 분께서 팁 대신 라면 놔줘서 너무 좋아해서 라면을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시시시시 하는 것을 보고 중국 사람들이 한국 라면 참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했는데 여전히 중국 사람들이 직구를 통해서 라면을 많이 사 먹고 있네요. 특히 농심 라면을요. 다음 뉴스는요. 마요네즈 아시죠? 알리바바의 마요네즈. 중국의 되게 유명한 리더죠. 그래서 이 마요네즈장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지난 19일 날 이제 항저우에서 알리바바 클라우드 개발자 행사인 린치 대회라는 걸 개최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는 순수 제조업과 순수 서비스업은 사라진다 라는 발표를 한 겁니다. 이제 원래 이제 알리바바가 그동안 주장했던 게 신유통이죠. 신유통. 신유통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이었다면 신제조는 제조와 서비스가 결합이 된다. 그게 뭐죠? 순수 제조과 순수 서비스는 없어지고 두 개가 합쳐져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조업과 서비스가 합쳐지는 건 어떤 걸까요? 사실 이 자료를 만들면서 제조업과 서비스가 결합이 되는 그런 산업은 어떤 것일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알리바바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지켜보다 보면 그런 이제 단초가 보이겠죠, 그죠? 근데 알리바바는요, 마인의 알리바바는 참 선견지명이 있고 다양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지켜봐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한번 저희도 뉴스 브리핑 통해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협회 뉴스입니다. 네. 10월입니다. 10월. 오늘 10월 2일이죠. 10월에도 저희 한국기술개발협회 코테라에서 평생교육원 세미나를 합니다. 네. 바로 내일 모레죠. 네, 내일은 개천절이니까 하루 쉬고 목요일 날
저희 요즘 협회에서 가장 그 뜨는 강사 중에 하나가 최진화 전문위원입니다. 최진화 전문위원이 저보다 한기수 선배님이신데 최진화 전문위원님이 사학기술 작성이라는 방법이라 작성 방법이라는 강의가 벌써 1차와 2차를 거쳐 3차까지 시작됩니다. 3차까지 많은 분들이 듣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박세호 전문위원이라고 신입 전문위원인데 이분이 페이스북 마케팅 전문가세요. 제가 그동안 SNS 마케팅 강의를 했는데 제 자리를 이분한테 넘겨줬습니다. 박세호 전문위원께서 돈이 되는 페이스북이라는 강의를 다음 주 월요일에 강의하시네요. 그리고 우리 박진 전문 줄 서는 마케팅 전문가 박진 전문위원께서는 정치적인 고수가 되는 100가지 전략이라는 꿀팁을 전수하는 세미나도 개최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저희 협회가 운영하는 기업 정책 정보 신문 기자교육도 네, 다음 주 금요일날 진행이 되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주제를 바꿨잖아요. 강의 주제를. 그래서 저는 다다음 주 월요일 22일 날 크라우드 펀딩 R&D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또 하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상담한 업체들이 크라우드 펀딩에 관심을 되게 많이 갖고 계셔서 크라우드 펀딩도 많이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들이 할 수 있는지, 크라우드 펀딩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를 강의 통해서 알려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예, 그리고 다음 주 24일 수요일 날에는 R&D 융합 제품 아이디어인데, 그 업체들이 어떤 아이템으로 과제 조정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줄 수 있는 강의입니다. R&D에 대한 융합 제품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R&D 융합 제품 아이디어 강의를 강지연 선임 전문위원님께서 강의하시고요. 저희 그 교육이사를 맡고 있는 신학수 전문위원께서 정책자금 108가지 맞춤 전략 특별 인터뷰. 사실 이 강의가 어떤 점이 되게 궁금합니다. 이 강의를 하신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마간욱 선임 전문위원님께서 산업기술 동향, 이 강의 되게 인기 있는 강의죠. 분야별, 산업 분야별로 산업기술 동향 강의를 해주고 계실 예정이고요. 이건태 쭉 전문위원님께서 환경마크 인증받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해주실 거고, 그리고 저희 협회에 또 블로그 전문가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조수찬 전문위원님께서 블로그 마케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한명지 전문위원님께서 기업회생과의 더 이해와 절차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저희 평생교육원 특별 세미나도 굉장히 알찹니다. 예. 모두 알찬 강의고요. 저희 협회 전문위원들은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고 일반 회원분들은 세미나당 5만원 내시면 강의 들을 수 있습니다. 협회로 와서 들을 수도 있고 온라인 들을 수 있는데 협회로 와서 들으셔야지만 교재가 배포가 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들을 만한 강의가 있으면 한번 교재들 볼 겸 강사분하고 인터뷰 할 겸 해서 협회 한번 와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광고 같은데. 저는요, 예. 네, 눈에 띄는 스타트업 기업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오늘 소개할 스타트업 기업은 어떤 곳일까요? 짜잔, 네. 제가 아까 뷰티 어플 순위를 보여드렸어요. 1위가 화해라고 했는데, 오늘 소개할 업체도 뷰티 업체입니다. 뷰티 산업 구조를 블록체인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코스모체인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코스모체인의 직원들이고요. 예. 뷰티 관련된 회사라든지 여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아름다운 여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코스모체인은 뭘 하는 회사냐? 바로 이 코스미라고 하는 어플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 이 화면에 코스미라는 어플 올라와 있는 컨텐츠 갖다 캡처한 화면이고요. 코스미라는 어플은 뭐냐면 화장품을 리뷰하는 어플입니다. 화장품 리뷰하는 어플인데요. 이게 도대체 이걸 왜 하냐라고 하시면 요즘 뷰티 분야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누구죠? 뷰튜버라고 하죠. 뷰튜버. 뷰티가 화장품 제품을 리뷰하는 유튜버로 얘기하죠. 그죠? 이 유튜버를 보면 어떤 유튜버는 구독자 수가 100만 명, 어떤 유튜버는 팬이 몇만 명 이래가지고 그분들한테 각종 광고들이 쏠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뷰티 관련된 유명한 인플루언서들만 자기가 만든 컨텐츠를 갖고 유튜브 같은 영상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뷰티 산업을 확진해보자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코스미라는 어플입니다. 코스미라는 어플이고요. 블록체인 기반의 뷰티 플랫폼을 적어놨는데 뭐냐면 블록체인이 뭐죠?
여기저기에 저장소를 나눠놓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된 한 사람이나 그룹이 그 리뷰를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 리뷰를 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코스미라는 어플에 회원 가입을 해가지고 자기가 쓰는 화장품에 대한 리뷰를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SNS에 올리게 되면 누군가는 좋아요를 넣을 수 있고 누군가는 글을 올릴 수도 있고 댓글 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게시물을 올리는 거 그리고 댓글 다는 거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는 걸 가지고 이 코스미 어플에서 코스모 파워라고 하는 보상을 줍니다. 이 보상은 코스미라고 하는 코인, 예, 저기죠, 블록체인 코인이죠. 가상화폐를 주는 거죠. 그 가상화폐를 주고 이 가상화폐 가지고 코스미 안에 있는 마켓플레이스 통해서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뷰튜버가 아니어도 아주 유명한 뷰튜버가 아니어도 제품을 갖다가 소개하는 것만으로 여기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1등이 아니어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고요. 네. 써니님 요즘 최근에 쓰고 있는 화장품 있으시죠? 여기다 올릴 수 있어요. 여기 이미 그 화장품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품을 쓰고 후기를 올리면 그 사람들이 되는데 이 코스모테인이 원하는 게 뭐냐면 뷰티 분야에 그러니까 뷰티 분야의 그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위한 넥스트 유튜브의 다음 그 플랫폼을 만들어 보겠다는 게 이 회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코스모테인이라고 하는 그 플랫폼 기업이고요. 코스미라고 하는 뷰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올해 8월 초에 카카오로부터 투자를 받았습니다. 카카오에서 투자를 받은 거죠. 제품을 갖다 여기다 올리면 사람들이 보고 할 수 있는데 뭐 일단은 아무리 저기 인플루언서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해도 이 안에 있는 회원들한테 구독자를 많이 받아야겠죠. 이 친구들이 많이 생기면 제품을 갖다 소개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해외 아이디어 상품입니다. 네. 코스미예요. 코스미.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면 돈을 줍니다. 오늘 소개할 해외 아이디어 상품은요. 짜잔! 네. 신발입니다. 신발. 미끄럼 방지 기술 액티브 그립입니다. 자,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 정말 안 미끄러질 것 같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거의 발바닥 같죠? 예. 이 정말 안 미끄러지는 건데요. 가장 미끄러운 곳이 어딘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가장 미끄러운 곳은요. 물기가 있는 얼음판입니다. 물기가 있는 얼음판에서도 미끄러지지 않게 만들기 위한 신발이 바로 액티브 그립이라는 밑창이고요. 비브람이라는 회사가 만든 거고요. 가장 미끄러운 겨울철 미끄럼 방지 시스템입니다. 액티브 그립이고요. 젖은 얼음 위에서도 최고의 정지 와틀력을 주로 만든 이 기술은 예전에 있는 기술보다 3배나 이상 더 미끄럼 방지 성능이 있어서 거의 미끄러지지 않고 평상시처럼 걷고 달리고 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발 밑창이 이렇게 보면 좀 특이해 보이지만 딱 봤을 때 왼쪽 거 같은 부분 거의 특이해 보이지 않죠. 여기에 사용되는 전문 고무가 되게 특이한 건데요. 이제 그 밑창에 사용되는 전문 고무는 악티크립과 아이스트랙 두 가지인데 이거는 마른 얼음용 고무, 네, 이런 고무여서 온도가 0도로 떨어지면 파란색으로 변하면서 예,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건데 잘 닿지도 않아갑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네, 기술을 갖고 있는 신발이고요. 이런 신발을 신고 있으면 거의 미끄러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해외 아이디 상품은 미끄럼 방지 기술이 뛰어난 액티브 그립이라는 제품입니다. 다음 순서는요. 제가 요즘 밀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예, 오늘 소개할 크라우드 펀딩 아이템 무엇일까요? 첫 번째 투자 아이템입니다. 네. 이건 뭐냐면요. 사고나 그 질환을 위해서 이제 약간 이제 이제 몸이 좀 불편해진 분들 위한 휠체어 같은 이제 재활용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펫케어 에이블 디자인스라고 하는 회사고요. 휴먼 및 펫케어니까요.
사람을 재활하는 걸 도와주는 재활 기업도 되지만, 애완동물의 펫케어도 가능합니다. 재활로 삶의 질을 더하는 휴먼 앤 펫케어 전문 기업이고, 에이블 디자인입니다. 네. 여기가 지금 모으는 목표 금액이 5천만 원이에요. 4,900 얼마니까 5천만 원이겠죠? 5천만 원 모집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90%가 달성해서 20일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5천만 원, 4,500만 원에서 90% 달성한 거죠. 투자 조건은요, 이 회사는 약 14억 원짜리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한 주당 가격이 3만 5천 원 정도 하네요. 그죠? 한 주당 3만 5천 원 정도 하는데, 한 사람이 한 주 이상이면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00주를 발행하겠다고 해서 투자를 받고 있는 거고요. 1,400주 곱하기 3만 5천 원 하면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크라우드 펀딩은요, 주식을 많이 발행하지 않아도 소액주주로서 필요한 돈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시스템입니다.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투자하는 것만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여윳돈이 있는 분들은 이런 투자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죠. 이거는 이제 왼쪽 영상으로 이 네이버 디자인스의 대표님께서 직접 회의에 앉아가지고 실제 시연하는 영상을 제가 켰던 거고요. 그러면 또 다른 아이템 무엇일까요? 오늘 두 번째 아이템이 바로 재밌는 건데요. 우리가 보는 거울이요. 우리의 얼굴이 그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 혹시 아세요? 거울이 약간 왜곡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제 얼굴을 볼 일이 별로 없어서 잘 몰랐는데 여자분들은 실제 자기 얼굴을 거의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가 쓰는 거울은 왜곡이 심해서. 그래서 이 왜곡이 없는 무반전 거울, 리얼미라고 하는 남이 보는 내 진짜 얼굴, 남이 내 보는 진짜 내 얼굴을 볼 수 있는 무반전 거울이라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약 판매하고 있는 거고요. 무반전 거울 리얼미라는 제품이고요. 42,800원, 아까 그 회사의 주식보다 비싸네, 그죠? 42,800원을 펀딩하면 무반전 거울 한 개와 수직세 한 권, 29,200원을 펀딩하면 무반전 거울 하나와 수직세 한 권. 보면 얼리버드, 울트라 얼리버드죠. 울트라 얼리버드는 정말 진짜 일찍 투자하신 분은 29,900원, 29,200원에 펀딩해서 똑같은 제품 얻은 거고, 좀 늦게 했더니, 그러니까 100번째까지는 29,200원이었고, 101번째부터는 42,800원이었던 거죠. 101번은 정말 아깝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즘 저도 틈날 때 와디즈 같은 데 보고, 정말 특이한 아이디어 상품 같은 거 있으면 예약을 해볼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돈이 많지 않아서요. 무반전거 리얼미가 지금 펀딩을 받고 있고요. 지금 모집하는 돈의 3,800배가 달성이 됐으니까 무조건 물건을 팔리겠네요. 그죠? 이게 보면요. 펀딩을 지금 42,800원을 하면 11월 초, 올해 11월 초에 발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물건이 없던 얘기죠. 펀딩이 끝나면 그때부터 물건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제 크라우드 펀딩은요. 이렇게 지금 없는 물건을 하더라도 미리 소비자한테 예약 구매를 받아서 거기에 필요한 주문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툴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유통회사들이나 제품을 직접 생산해야 하는데 얼마 생산할지 모르는 분들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단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아이디어 상품이 좋겠죠. 다음 순서는요. 추천 과제입니다. 2018년도 2차 기술혁신형 창업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창업한 지 6개월이 안 된 청년 기업. 여기서 정부에서 얘기하는 청년은 누구죠? 만 39세 이하.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한 6개월이 안 된 회사나 앞으로 창업을 할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자금이고요. 바우처 형식으로 1억까지 지원해줍니다. 바우처 형식이란 뭐죠? 쓸 수 있는 쿠폰을 준다는 거죠. 쿠폰을 가지고 이제 물건을 이제 기계 사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쿠폰을 쓸 수 있는 돈을 약 1억까지 평균 5,900만, 평균 6천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이거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갚는 돈도 아니고 다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쓸 수 있는 돈이고요. 제 멘티 기업 중에 한 군데가 이 과제를 신청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신청하려면 조건은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 창업자, 창업한 지
6개월이 안 된 대표자. 이런 거죠. 단 청년, 39세 미만. 네. 주변에 39세 미만의 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창업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계시면 한번 소개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협회를 통해서 컨설팅 받으시면 되게 열심히 컨설팅 해드릴 겁니다. 네. 다음 뉴스, 다음 코너는요, 예. 한계단 올라서기입니다. 오늘의 한계단 올라서기는 솔직함이라는 주제로 적어봤습니다. 읽어볼게요.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가 분명해야 합니다. 싫어도 좋은 척, 좋아도 싫은 척하는 포커페이스는 절대로 신뢰를 줄 수 없습니다. 신뢰의 시작은 솔직함부터입니다. 우리 모두 솔직해지자고요. 예. 솔직해주십니다. 네, 문자 엄청 많이 오네요. 다음서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뭐였냐면요. 참여 제한이라는 질문입니다. 정부 출연금 사업 지원 시 기업이나 기업 대표가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참여가 제한이 되는지요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이런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유자금 신청 시에도 영향을 주는지요? 예. 대표나 기업이 소송에 진행 중인 경우는 제한이 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럼 답을 어떻게 하실까요? 해당 소송이 정부 과제와 관련된 소송이 아니라면 R&D 과제 신청 제한에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진공을 포함한 융자나 보증에 있어서는 기업 신용조에 있어서 피소송 사건이 포함되므로 소송 가액이 융보증 금액의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설명자료의 요청에 따라 합당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지만 그 융자가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제가 융자를 받거나 보증을 받고자 할 때는 그 이제 기업의 신용조회 때문에 수송이 걸려 있으면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설명을 해야지만 그게 아니라면 과정과 상관없는 이제 수송권이라고 하면 R&D를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라는 답을 주셨네요. 네. 다음은요, 예. 오늘 마지막 뉴스입니다. 네.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오늘 질문이 별로 없어요. 예. 경기 콘텐츠진흥원에서 G스타트D라는 그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스타트업 기업 중에서 투자 유치 교육과 사전 준비 작업을 지원받는 기회가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한 교육과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한 사전 준비를 지원해주는 기회인 거죠. 경기 콘텐츠진흥원이 기업의 성장률을 고려해서 강력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는 G스타트 2단으로 진행되는 투자 유치 전문 프로그램입니다. 투자를 받고 싶어하는 콘텐츠 기업이 있다면 경기도에 있는 투자 기업이면 좋겠고요. 경기도 투자에 창업 한지 7년 미만의 스타트업 기업이면 누구나 오너피믹스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너피믹스라는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G스타트D에 참여 스타트업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날씨가요, 매우 쌀쌀해졌어요. 그죠? 어제와 오늘 굉장히 다르죠? 예. 10월 2일인데 감기 걸리지 않게요. 제가 지금 창문 열고 방송하고 있는데 굉장히 쌀쌀하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예.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따뜻한 뉴스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칠게요. 5, 4, 3, 네. 바이바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내일은 개천절이에요. 네. 내일은 우리나라의 하늘이 열린 날이죠. 그죠?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바이바이.